제 정원에 새로운 화초들을 들이려면 파종부터 개화, 월동 등을 관찰할 공간이 있었으면 했죠. 텃밭 일부를 육묘장으로 만들어 작년 가을부터 시험 가동 중입니다. 작년부터 노지 파종하여 육묘장에서 키우면서 관찰한 것들 중 5월부터 6월 초에 꽃을 피우는 화초들을 소개해 볼게요. 월플라워 딤스로켓 디기탈리스, 로빈슨 데이지, 파셀리아 금영화, 리빙스턴 데이지, 니모르포세이카 등입니다. 파종과 발화, 개화 시기는 강원도 산골 정원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하 30도까지 월동했던 다년생들부터 소개할게요. 가을 파종하여 잎이 난 채로 월동한 월플라워. 형광색 같은 노란 꽃,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작년 8월 말에 가을 파종하였고 9월 5일에 발화하기 시작했죠. 9개 정도의 싹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나 2개만 월동하였네요. 영하 25도까지 월동한다지만 제 정원이 워낙 춥다 보니 2개만 월동한 듯해요. 5월 5일에 개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키높이는 40에서 60cm로 아주 적당하고 좋아요. 아래쪽에서도 곁순을 내며 꽃을 피우니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도 풍성해 보이네요. 6월 초인 지금까지 꽃이 피어 있으니 개화 기간이 엄청 길죠. 광발아 씨앗이며 가을 파종하면 봄에, 봄 파종하면 여름에 꽃을 볼 수 있어요. 가뭄에도 강하고 반그늘 적응력도 좋으며 은은한 향까지 참 좋습니다. 올해 씨앗 잘 받아서 가을 파종하면 내년엔 물이 지어 가득 피어나 참 멋질 것 같네요. 월동 잘한 딤스로켓도 우아한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네요. 지난해 가을에 30개의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1개만 싹을 올려서 애간장을 태웠더랬죠. 그 하나가 다행히 월동 잘하고 5월 14일에 꽃 피기 시작했어요. 연보라 작은 꽃들이 무리 지어 계속 피고 지는 데다 곁순까지 풍성하니 개화 기간이 기네요. 키높이는 60에서 90cm로 월플라워보다는 조금 더 키가 큰데요. 월플라워를 앞에 심고 딤스로켓을 뒤쪽으로 심으면 꽤 조화를 이룰 것 같아요. 광발아 씨앗이며 반그늘 적응력도 좋고요. 순치기를 해주면 더 풍성해진다는데 씨앗 받기 위해서 올해는 그대로 두려고요. 디기탈리스는 이른 봄에 파종하면 그의 꽃을 볼 수도 있다지만 꽃이 탐스럽지 않죠. 저는 작년 4월에 파종하였는데요. 1년 동안 포기만 키우다가 월동 잘하고 이제야 꽃을 보여주네요. 육묘장에서 자기들끼리만 피어도 기품이 있으며 산비탈 정원에서는 끈끈이 대나물과 섞여서 꽃을 피워도 어울림이 좋네요. 완전히 그늘진 장소만 피하면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과습에 취약하여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영하 30도까지 월동 가능하며 보통은 2해살이 식물이에요.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경향이 있어 30도 이상의 날씨에는 시들해지고요. 자연발화 자라며 포기도 해마다 커져요. 월플라워 딤스로켓 디기탈리스 모두 올해도 가을 파종에 도전하여 내년엔 물이 지어 피어나도록 엄청 번식시킬 예정입니다. 역시나 작년 8월 말에 가을 파종한 로빈슨 데이지, 잎이 난 채로 활동하였고 샤스타 데이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네요. 여러 포기 중 한 포기만 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영하 30도까지 월동 가능한 데다 포기를 점점 키울 테고 씨앗 받아서 가을 파종하면 개체수가 금방 늘어나겠죠.
흰색의 샤스타 데이지랑 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올해 노지 파종한 하늘사리 화초들입니다. 꽃이 양귀비와 무척 닮은 금영화인데요. 올해 1월 중순 따뜻한 비에 흙이 살짝 녹은 틈을 타 한겨울에 파종하였더랬어요. 4월 중순에 싹트기 시작하고 5월 말에 꽃피기 시작했어요. 영하 20도까지만 월동 가능한 내한성 하늘사리 원년초이며 남부지방에서는 여러 해 살이 화초예요. 제 정원에서는 원년초로도 불가능하니 겨울 파종에 도전했던 건데요. 키가 30-40cm로 작아 화분에 길러도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색이 참 곱게 나오는 꽃이네요. 발화율 100%를 자랑했던 꽃입니다. 리빙스턴 데이지는 올봄에 2차례에 걸쳐 파종하였어요. 3월 초에 모종판에 파종하여 간이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건 4월 초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자 냉해를 입었었는데요. 그중 살아남은 일부를 4월 초에 옮겨 심었죠. 이건 4월 초에 노지 직파한 것으로 발화율이 굉장해서 솎아주느라 바빴답니다. 3월 초 모종판에 파종한 게 훨씬 포기가 커서 겨순들을 왕성하게 내니 꽃이 무성하네요. 4월 초에 노지 직파한 것도 포기가 작지만 6월 초부터 꽃을 피우는 걸로 보아 기온이 개화 시기를 결정하나 보네요. 체종에 두었다가 내년에도 봄 파종할 거예요. 다음은 니모로포세이카입니다. 4월 초에 노지 직파하였고 빽빽하게 싹이 올라와 옮겨 심을까 했지만 처음 키우는 거라 그냥 그대로 키운 건데요. 안 옮겨 심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키가 작으면서 꽃이 많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노랑과 오렌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네요.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을 검색하다 알게 된 파셀리아. 꿀벌들이 제 정원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걸 상상하며 구입했더랬지요. 3월 초에 모종판에 파종하였고 4월 초 한파에도 냉해 입지 않고 쌩쌩했더랬어요. 한 달 만에 정식하였고 5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4월 한 달간의 이상한 기후에 포기가 풍성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연보라 꽃을 피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잘 키울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 블루벨은 작년에 처음 심어 채종해 두었다가 4월 초와 4월 중순 2차례에 걸쳐 파종하였는데요. 4월 초에 파종한 것부터 먼저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화원에서 2포트 구입한 건데요. 화원 주인님 말씀이 노란색 미니맨드람이래요. 경사진 산비탈인지라 씨앗이 흘러내려 자연발화하였고 영하 30도에서도 싹을 틔운 채 월동한 아이들입니다. 좀 더 모아 심으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 외에도 4월 초에 파종한 한련화가 꽃피기 시작하고요. 선물 받은 버베나는 이제야 몸살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사계페랭이는 5월 초부터 지금까지 끝도 없이 피고 지며 수끈 사루비아도 절정을 향해 가네요. 육묘장에 파종하여 시험 중인 화초들이 꽃을 피울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꽃들을 소개해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